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폰 한국 공식 파트너 라이프 스킬즈의 이동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공간 시작을 한번 같이 해보실 텐데요. 이제 아직 체험 공간에 있으신 분 혹시 그 개인 공간 혹시 이동하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이동했습니다. 여기 좀 두 분 남아 계시는데 상관없이 없는 건가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 화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은 이게 해외 국제 행사에서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스피치라고 해서 음성 언어 관련 그 AI 기술들을 학술 발표하는 그런 공유하는 그 학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 들어가면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전에 인터스피치에 스폰을 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뭐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 LG, 뭐 삼성, 애플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 모든 기업들은 음성 관련, 그러니까 음성 관련은 음성 인식이라던가 또 음성 인식 관련 이제 AI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업이 자금을 대고 일반 대학교, 그 대학교의 그 교수님들이나 학부생들이 연구하는 그런 학술 발표대회였습니다. 실제 그 장소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각각 연구 자료들이 여기에 비치가 되어 있고 해당 연구에 관련된 책임자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연구가 궁금한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은 이 관련 연구 책임자가 포스트 세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연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료였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된 연구네요. 보면 여기에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쭉 포스트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연구 자료를 관련된 설명하는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옆에 개는 간단한 연구에 대해서 설문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일 행사에는 300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요. 아까 여러 국가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아메리카에서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뭐 일본, 그다음 뭐 태국,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오고 되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국제 행사 학술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스페이스당 거의 2, 30명 정도 머물러 가지고 각각 이제 연구자들끼리 박사, 석사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서로 질의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 지인들끼리는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잡담을 하는 그런 행사로 운영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페이스가 총 거의 7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큰 행사였었죠. 보시면 논문 주제 관련된 세션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국제 행사를 진행했던 사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교육청에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그 수학 교육 관련돼 가지고 캠프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서 진행된 캠프였고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자료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자료, 통계 자료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당일 하루 만에 진행된 그런 행사였는데 다양한 자료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 여기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대화 소통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안에 보시면 영상으로 설명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창에다가 뭐 자료를 주고 웹캠을 켜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대회였고, 최종적으로는 이 만들어진 작품들은 이 해당 전시관에 이제 아카이브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폿을 전시 공간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뭐 완전 과거부터 해가지고 뭐 70년도 작품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작품을 아마 다 전시한다고 하면은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간을 확장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과거 자료들을 쭉 전시해 놔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스캔해서 붙여놓으면은 뭐 실제 자료를 보는 것처럼 되게 고화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작품 전시 공간으로서도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다른 방, 2018년 방으로 들어가면은 2018년 작품 전시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또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크게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콘텐츠를 보는 것처럼 이 아바타 눈에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인다면은 크게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쭉 전시관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로도 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담실로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수포자들을 위한 상담실인데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제 상담해야 될 게 있다면은 선생님에게 입장하시고 학생이 따로 입장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원활한 상담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줌이랑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띄울 수 있고 이 안에서 인터랙션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를 운영 도중에 또 이 상담실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방을 잠가버리면 외부인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담 내용을 외부인에게 유출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여기 안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뭐 상담 자료들을 띄워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달 1일에 진행된 행사였는데요. 10월 1일 날 진행된 행사였고, 여기는 일본어 연극 발표대회라는 행사였습니다. 가운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띄우고요. 실제로 볼 사람들은 지방이어서 이제 못 오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뭐 대전 지역 학생이나 뭐 울산 지역 학생들은 여기 안에 들어와서 직접 앉아서 보고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냥 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이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통도 할 수 있고 이 안에 이제 관련 자료들을 비치해서 뭐 설문조사나 또는 뭐 안내 자료들을 쭉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방명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응원하는 댓글도 다룰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뭐 연구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여기 쭉 전시해 놔가지고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됐던 행사죠. 이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고요. 또는 이번에 정보교과에서 활용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코딩이나 이제 AI 관련된 수업을 직접 원격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콘텐츠들을 쭉 전시해 놓을 수 있고요. 진행했던 콘텐츠들을 쭉 전시해 놔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관련된 자료들을 쭉 봐가지고 플립 러닝을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여기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들도 여기다가 전시를 해놨고요. 지금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죠. 여기서 안에 강의를 듣고 직접 만든 자료들을 학생들이 여기다가 전시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아카이빙 형태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홍보하는 형태로 만든 사례입니다. 이거는 대전 신일여고에서 만든 사례인데요. 이건 학생들이 직접 공간을 만든 겁니다. 오늘같이 간단하게 그 제작 교육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받고 직접 제작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콘텐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각각 학생들 동아리라던가 학교에 대한 홍보 자료들을 여기다 군데군데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클릭해보면 이런 자료들도 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강당도 구성되어 있고요. 관련 활동들 사진들도 이렇게 자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홍보관으로도 이용하지만 뭐 축제 시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 실기실에는 이렇게 음악 나오게도 만들어놨고요. 이런 공간들도 사례가 있고요. 이 기업에서 사용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오름 사회적동조업이라는 이제 교육 전문 기업인데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할 때 뭐 AI라든가 뭐 코딩 교육이라든가 메이커 교육을 할 때 교육자안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여기 안에서 여러 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방마다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교육장에서는 AI 교육, 교육장에서는 뭐 다른 메이킹 교육 이런 형태로 같이 연동해서 진행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강당에서 뭔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거나 했을 때는 강당에 모여서 발표 수업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OX 퀴즈 게임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 스포츠에서는 타이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켜놓고 딱 시간이 되면은 뭐 O나 X 위치로 쫙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런 간단한 퀴즈 게임들도 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 콘텐츠를 그대로 넣은 건데요. 뭐 정답이 맞으면은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뭔가 띄우거나 또는 구글 설문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들은 여기 되게 무궁무진하게 탑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면요. 보시는 것처럼 360도 파노라마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포토라던가 360도 웹 기반 360도 플랫폼이 있을 경우에 그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구글 스트리트 뷰도 지원이 되고요. 또는 카카오맵의 스트리트 뷰 URL을 넣으면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명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제 명소 관련된 뭐 역사 지리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스트리트 뷰 띄워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해당 지도를 따로 웹사이트를 열지 않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쭉 둘러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이런 설문 주사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 관련 수업을 하시는 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 실험실을 활용하시면은 이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 해가지고 콘텐츠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데이터 값을 추출한다거나 했을 때 응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바 실험실을 활용하시면은 뭐 수학, 과학 쪽에 아마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뭐 화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태블릿도 그대로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방명록이나 게시판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구성이 되게 다양해지게 되고 또 무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다양한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공간 꾸미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방에 들어가 계셨을 거고요. 지금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으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은 망치 모양의 그 빌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 빌드 모양을 한번 같이 클릭해 볼게요. 네. 빌드 모드라고 있습니다. 화면 가장 하단에 툴바의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뭐 동그라미 있고 집 모양 있고 사람 모양 플러스 있고 가운데 그쪽에 오른쪽에 빌드 모드가 있습니다. 대표님, 예,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간을 마음대로는 지우고 실습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되살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안내하고 맞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예. 그래서 이 빌드 모드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빌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이 초록색 라인이 나와요. 클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은 삭제가 되고요.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또는 상단에 보시면은 My Key Select라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올가미 모양으로 있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딜렉트 눌러도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했는데 뭐 다시 복구할 수 있냐 하면은 네, 당연히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돈 디자이닝이라고 체크 모양 초록색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상태를 세이브하는 겁니다. 임시로 세이브를 하는 거고요. 다시 빌드 모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단에 보시면은 시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라이언 피처리 거꾸로 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계가 있을 겁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은 리비전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죠. 리비전 히스토리를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시간대로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성한 날짜가 보일 겁니다. 2022년 10월 16일 12시 24분에 해당 공간을 만들었네요, 제가요. 여러분들도 시간대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시간대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12시 아마 시간대에 되어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가장 처음에 있는 거에 리스토어를 눌러본다 하시면은 실제로 이걸 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스를 누르면은 짜증나고 그 해당 시간대로 완전히 되돌아가게 됩니다. 즉 아까 그 세이브 포인트 전 시간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오브젝트를 대체하거나 모르고 삭제하거나 한 번에 확 날려도 나중에 원상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공간을 수정하거나 했을 때 좀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저는 아까 삭제했던 시간대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짠하고 아까 삭제했던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세이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이브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세이브 안 하면 나중에 그 시간대로 돌릴 수가 없겠죠. ESC를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나는 이 지금 수정한 것까지 저장하고 싶다면은 상단에 초록색 버튼에 돈 디자이닝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시간대, 해당 구축한 것까지 중간 저장이 됩니다.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실까요? 이상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오브젝트 배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배치도 마찬가지로 빌드 모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빌드 모드라면 아까 똑같이 그 망치 모양이죠. 망치 모양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은 화면 오른쪽에
그 애드에 보시면은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와 계실 건데요. 좀 나는 좀 넓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오른쪽 사이드바의 끄트벨을 클릭하신 다음에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좀 더 많은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두 줄로만 나오는 걸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끄트벨에 보시면은 각각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뭐 TV 모양도 있고 체어도 있고 뭐 테이블, 뭐 쿠션, 뭐 데코레이션, 뭐 오피스 플랜트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클릭하면은 디스플레이 탭으로 한 번에 쫙 이동이 되고요. 마치 이게 소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체어스를 한번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의자 모양이 있죠. 디스플레이 밑에요. 이 체어스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상단에 뜰 겁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로우백 라운지 체어라고 있습니다. 뭔가 좀 소파처럼 생긴 게 있죠. 회색, 아이보리색 있고요. 이 로우백 라운지 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클릭했다가 떼시면 돼요.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왼쪽으로 한번 클릭했다가 떼면은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치 원하는 곳에 왼쪽을 딱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배치는 클릭해서 배치하는 형태로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 오브젝트를 돌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그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왼쪽을 클릭하시면은 이 초록색 라인이 쭉 그어질 텐데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위에 보시면은 세 개의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뭐 제라이언 표시처럼 이렇게 화살표 선을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는 이렇게 X 표시로 되는 게 있고 휴지통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로테이트 기능이라고 해서 이걸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로테이트를 클릭하시고 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동그랗게 그리면서 회전하시면은 오브젝트가 돌아가게 되고요. 90도마다 딱딱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 이 오브젝트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 있는 리사이즈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완전 상황의 소파 처리가 됐죠. 참고로 이런 리사이즈 기능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지만은 되게 뭐 복잡한 도형의 오브젝트들은 확대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즈 기능이 없죠. 그냥 회전하고 지우기 기능만 있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삭제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세 개 중에 오른쪽에는 델렉트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에는 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도 있겠고요. 책상을 배치하고 의자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오브젝트를 왼쪽 클릭하시면요. 오른쪽 창에 컬러 설정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프라이머리 컬러를 설정하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세컨더리 컬러로 하면은 얘 보라색으로 바뀌고요. 모든 오브젝트들은 클릭해가지고 왼쪽 옵션 창에서 색을 직접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리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문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디스플레이 색깔, 뭐 여러 가지 색깔, 책상 색깔까지 전부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브젝트를 꾸미실 때 이런 색깔 바꾸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번 의자하고 책상하고 한번 같이 배치해 보겠습니다. 뭐 책상은 아무거나 배치하셔도 되고요. 굳이 정하자면은 이 베이직 데스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흰색 테이블에 회색 다리가 하나 있죠.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테이블스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요. 책상은요. 테이블 클릭해서 배치해 놓고요. 의자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번 맞춰보고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오브젝트를 다 왼쪽 클릭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다 드실 텐데요.
얘는 다 컨트롤 C, 컨트롤 V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언더 기능인 컨트롤 Z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룹화라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의자하고 책상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룹화를 시키면은 복제할 때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복사가 되니까는 교실을 만들기 되게 유용하겠죠. 또는 이제 반복 작업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유용할 거고요. 그것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그룹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책상을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왼쪽 클릭해주고 다 떼줍니다. Shift 떼주고 마우스 떼주고요. 그러면은 이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라인하우스 이렇게 쭉 그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옵션 창에 보시면은 가운데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이 그룹을 클릭하시면은 짜잔 이게 이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치하실 때 쭉 끌어나가면은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책상하고 의자가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그룹화된 거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은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죠. 아, 나는 이것도 귀찮다. 난 이걸 또 다시 그룹에 그룹화를 걸고 싶다 하실 때는 또 Shift 누른 상태에서 지금 배치된 것들을 쭉 왼쪽 클릭하시고 또 그룹화를 누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개가요. 네 개 세트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컨트롤 C 하면은 이렇게 또 복제가 되고요. 또 이거를 그룹화를 걸어가지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그룹화를 해서 대규모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자를 배치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노가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삭제될 때는 당연히 그룹화 상태로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특정 하나만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모든 게 선택된 상태에서 언그룹을 누르시면은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만 지울 수 있고요. 나는 근데 이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룹화를 일단 푸신 다음에 색깔을 바꾸시고 다시 그룹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까 모르고 실수로 지었다면 컨트롤 Z 누르면은 복구가 되긴 하는데 그룹화된 거는 절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룹화된 거는 컨트롤 Z가 안 먹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룹화된 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배치했고 스피커를 배치했어요. 근데 모르고 스피커를 지웠어요. 근데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오브젝트가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엑셀이나 한글 파일이나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똑같은 기능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이 기능은 그것들이랑 전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브젝트들이 여기 뭐 몇백 개가 배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막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Shift로 하나하나 클릭하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단에 있는 마이크 셀렉트라는 기능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점점점점점점의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 커서 오시면 마이크 셀렉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면은 한 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되게 많은 도형들을 그룹화도 시킬 수가 있겠고요.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공간에 오브젝트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한 번에 쫙 드래그 하셔서 그 지우시면 돼요. 어차피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공간을 새로 창조하실 겁니다. 창조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활용을 안 할 거예요. 공간 구조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알아볼게요. 만약에 눈을 붙이고 싶다 하면은 카테고리에 도어스라고 있어요. 맥주컵 모양 밑에 있는데요. 이 도어스를 클릭해서 저 문을 붙이고 싶다면은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벽에다 붙이면은 이렇게 문이 붙게 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창문하고 문은 무조건 벽에다만 붙일 수가 있어요. 창문도 이거를 붙이고 싶다면 왼쪽 클릭해서 벽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창문이 붙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 붙여볼게요.
여기 붙이면은 이렇게 붙게 되죠. 이게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투명한 상태가 되고요. 참고로 이 창색도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프레임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고 유리 색깔을 뭐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쭉쭉쭉 다 여러 가지 선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위에 오브젝트 올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책상 위에다가 책상을 올리는 건 안 되겠지만은 책상 위에다가 여러 가지 조그만 오브젝트들이 있잖아요. 뭐 테이블탑이라던가 뭐 데코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책상 위에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책상 위에 배치하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조그만 왕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노트북도 있고 필기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책상 위에 배치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먹을 것들도 같이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도넛하고 이렇게 사과가 같이 배치가 됐죠. 이런 것들은 뭐 테이블이나 뭐 여기에다가 뭐 탁상이 있다거나 했을 때 뭐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배치에서는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또 몇 가지 팁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요. 또 이 오브젝트 보드에 보시면은 뭐 스티키 또는 이미지 앤드 콘텐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텍스트라고 있어요. 배너. 이 텍스트를 클릭해서 바닥에 배치하면요. 여기다가 문구를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여기는 내 방이라고 써붙일 수도 있겠죠. 바닥에다 붙일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 옆에 게다가도 작게 해서 문 옆에 게다가 이렇게 안내 형태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콘텐츠를 배치하고 뭐 이거는 여기는 뭐 포스트잇, 여기는 방명록 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포스트잇을 달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을 거고요. 포스트잇에다가 글 쓰면 또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 기능하고 포스트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뭐 텍스트 배치, 뭐 안내 또는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배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또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를 아마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바닥에다 그냥 배치를 하시고요. 다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다가 들어본 이미지 here or click to select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이미지를 그대로 끌어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JPG나 PNG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끌어가지고 배치하시면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여기다 올려볼게요. 이미지를 쭉 드래그한 다음에 넣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미지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크기도 무한정에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무한정은 안 되고요. 이미지 크기 한계가 이제 이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응용하면은 바닥 꾸미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잔디 모양 이미지를 긁어 온 다음에 배치하면은 잔디 모양으로 해가지고 마치 정원처럼 보이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나는 카펫처럼 하고 싶다면은 뭐 카펫으로 이렇게 카펫 모양 이미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또 PNG를 올려가지고 안내 문구를 좀 더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포토샵에서 문구를 쓰신 다음에 PNG를 뽑으시면은 그대로 탑재가 되고요. 또는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때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겠죠. 문구들 전부 PNG를 뽑은 다음에 그대로 끌어넣으면은 이 장소에 대한 안내를 좀 더 깔끔하고 좀 디테일 있게 좀 보이기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끌어다가 벽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고화질 이미지를 넣으면은 여기다가 전시 형태로도 작품 전시 용도로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점점점 3개가 보일 거예요. 네, 핀 모드하고 락 모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바닥 모드에 설치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상단에 체크만 눌러가 저장을 하고요. 자, 바닥에 이미지를 설치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확대 모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창이 확대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드로 들어오죠. 바닥에다 이미지를 끌면은 아바타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자, 빌드 모드에 들어와가지고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점점점 3개 락 모드라고 있습니다. 락 모드. 이 락 모드를 걸어놓으면요. 이미지를 아무리 클릭해도 확대가 안 됩니다. 그냥 장식용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이미지를. 그렇죠? 아무리 클릭해도 이미지 확대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닥 장식이나 뭔가 단순히 클릭이 안 되게 하는 이미지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스폿에서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내 아바타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면은 이 이미지나 오브젝트, 조그만 오브젝트들이 사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과하고 스탠드가 사라졌죠? 이미지하고요. 이제 이거를 막는 게 핀 모드라는 겁니다. 핀 모드. 보시면은 자, 이미지도 핀으로 걸어서 그 사라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 아바타가 다른 방에 있어도 바로 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과 오브젝트도 핀을 걸어 놓으면은 자, 이 스탠드도 핀을 걸어 놓으면은 제가 다른 방으로 이동했을 때도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아까는 사라졌었는데 지금은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른 방에 있어도 제 오브젝트가 보이게끔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플랫 스크린입니다. 이 플랫 스크린에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컨텐츠들을 다 전시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플랫 스크린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플랫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뭐 플랫 스크린도 되고 컴퓨터 모니터도 되고 여기는 플로팅 TV도 되고 메카니컬 랩탑 컴퓨터 그 다음에 프로젝션 스크린 그 다음에 서페이스 마운트 TV 그 다음에 TV 스탠드 전부 다 여기 안에다 컨텐츠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니터에도 콘텐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 스크린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크기를 키워가지고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 노트북, 이 조그만 노트북 화면에도 콘텐츠를 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빔 프로젝션에다 쏘는 이 모양에다도 할 수 있고, 당연히 바닥 스크린에다가도 콘텐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TV 스크린에다가도 콘텐츠를 띄울 수가 있고요. 자, 이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는 전부 다 콘텐츠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화면 공유, 그 다음에 웹캠, 그 다음에 뭐 투표 시스템,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띄울 수 있고요. 이거를 띄우려면은 에디트 모드를 나오셔야 됩니다. 아까 돈 디자이닝 체크, 초록색 체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빠져 나오셔야지만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은 컨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항목이 쫙 떠요. 심지어 이 노트북에도 뜹니다. 자, 그래서 한번 콘텐츠를 탑재해 볼까요? 플랫 스크린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화면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요. 화면 공유하게 되면은 화면 공유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연히 웹캠도 띄울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웹캠을 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못 띄우지만 웹캠을 띄울 수도 있고요. 당연하지만은 여기다가 이미지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이미지도 띄울 수 있고요. 당연히 이것들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쉐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그 웹사이트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을 탑재하시면은 이렇게 태블릿을 탑재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영된 게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여기다가 뭐 코딩 관련된 웹 기반 코딩 웹사이트 아니면은 뭐 구글 독스, 뭐 구글 슬라이드 또는 구글 폼, 뭐 네이버 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산 미래교육원 홈페이지도 여기다가 탑재할 수도 있겠죠. 이 쉐어 웹사이트 기능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여기다 또 띄울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유 모드하고 독립재생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간 다음에 자, 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컨텐츠예요. 공유하기 버튼 누르시고 허가기 누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src 이꼴 쌍따옴표 그 다음에 https 이렇게 있습니다.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https부터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까지 쭉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자면은 여기까지죠. 여기 이게 유튜브 웹 주소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운데
www.youtube.com 슬라이드 다음에 인베디드 슬라이드가 들어갔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 인베디드가 들어간 것들을 쭉 복사하신 다음에 스폿에 들어오셔서 쉐어 웹사이트에 붙여넣기 하시면요. 이게 독립재생이 됩니다. 독립재생이라면은 각각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영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러면은 그 반대의 기능이 공유재생이 있겠죠. 공유재생은 그냥 공유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공유 누르시고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주소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유튜브라는 항목에 그대로 아까 복사했던 거 넣으시면은 공유 재생이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시간대에 영상을 보는 거죠. 여기 참여 학생들도 제가 선택한 시간대에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멈추면 영상이 멈추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할 때 이제 뭔가 같이 봐야 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다가 PDF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탑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PDF 하나 탑재해 보겠습니다. PDF를 끌어다가 그대로 탑재하면 됩니다. 파일 자체가 탑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DF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PDF는 같이 보기 모드가 지원됩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학생들도 똑같이 다음 페이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뭔가 자료들을 띄워놓거나 했을 때 이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PDF를 직접 넘기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권한을 할당하면 됩니다. 그 권한을 뺏으면 선생님만 조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다시 회수하면 학생들이 개개인 넘겨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공유 모드라고 볼 수 있겠죠. 공유 모드가 싫고 독립으로 볼 수 있겠다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PDF를 넣은 다음에 그 주소를 다시 복사해서 웹사이트에 탑재하면은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드도 지원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투표 기능도 그대로 띄울 수가 있고요. 폴 한 다음에 뭐 상수육 그리고 주먹, 찍먹 해서 기본적으로 이 투표 기간 하루로 정해져 있는데 이 투표를 언제까지 할 건지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할 건지 익명으로 할 건지도 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바로 찍으면 바로 투표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표하기 전까지 결과를 모르고요. 좀 더 공정한 그런 투표도 유도할 수가 있겠죠. 또는 작품 옆에다가 투표를 달아가지고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양한 설문지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이머를 활용해서 이제 발표 시간이나 아까 OX 퀴즈 또는 끝말잇기 퀴즈 또는 뭐 아이템 의자 그 왕관을 놓고 왕관 뺏기 게임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쉐어한 다음에 타이머 작동되면은 10초 뒤에 띠링띠링 하면서 울립니다. 모두한테 울리기 때문에 딱 준수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요. 띠링띠링띠가 울리고요. 체크하면은 멈추고요. 다시 이거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웨어러블이라는 게 있어요. 웨어러블이라면은 이제 이거를 착용하거나 손에 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아바타가요. 그래서 딱 10초 되면은 누군가 클릭해가지고 모자 빼앗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관 쓴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 간단한 게이미피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모자를 놓을 수도 있겠죠. 드롭 크라운 하면은 이렇게 바닥에 놓게 되고요. 시간 안에 이 모자를 빼앗는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처럼 OX 퀴즈 또는 발표 시간을 준수하게끔 하는 그런 수업 모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활용 설명이었고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공간 수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똑같이 빌드 모드에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요. 아까랑 똑같이 아이템을 수정하는 빌드 모드입니다. 이 빌드 모드에 들어오시면요. 오른쪽 창에 플로어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 설계죠. 플로어 플랜을 클릭하시면요.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뾰로롱 하고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토글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글 그리드가 있을 텐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 체크 모양으로 반영이 되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맞춰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선을 배치할 때 좀 깔끔하게 이 기준이 되는 선을 보고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글 그리드를 킨 겁니다. 참고로 이 토글 그리드는 이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배치해서 책상하고 의자를 좀 깔끔하게 규칙적으로 배치하실 때 아마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보드룸에 있는 선 왼쪽 선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쭉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쭉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사다리꼴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삼각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오각형, 육각형 원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이 싫다면 선을 또 지울 수도 있어요. 한번 지금 이 로비를 한번 지워볼까요, 로비? 자, 로비에 있는 선 하나 클릭해 볼게요. 위에 있는 선이요.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이 로비를 선택하면은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델 키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파티오에 있는 선을 클릭해서 델 키를 누르면은 삭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방을 삭제했습니다. 이 점점점 선도 삭제할게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이렇게도 지울 수가 있어요. 처음 스님들이 공간을 구성하실 때 기존 템플릿 때문에 좀 그런 뭔가 창의적인 그런 부분 좀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실 텐데 이거를 삭제하면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 되게 원하는 대로 이제 방을 구성할 수가 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또는 한 방으로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방을 아예 다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컨퍼런스 누르면요. 이번에는 마이크 셀렉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이 컨퍼런스를 쭉 다 활성화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벨트를 누르면은 짜잔 이렇게 전부 다 지워집니다. 이 오브젝트는 나중에 이따가 오브젝트 이 모드에 빠져나오신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보드룸 하나만 남게 되었죠. 이거를 가지고 한번 방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방을 확장하는 거에서 배웠고 삭제하는 거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방을 나누거나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봐야겠죠. 상단에 보시면은 연필 모양의 드로우 월스라고 있을 겁니다. 이 드로우 월스를 클릭하면요. 자, 이 동그라미가 계속 따라갈 거예요. 마우스 커서예요. 보드룸을 반으로 쫙 갈라보겠습니다. 자, 보드룸의 가운데를 클릭하고 또 여기 가운데 선을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반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방을 이렇게 반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 가운데 반을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은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좀 차기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누게 되었죠. 그럼 방이 총 3개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사인 룸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사인 룸이 뭐냐면은 방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방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 어사인 룸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논을 클릭하시면은 Create New Room이라고 나옵니다. 이 Create New Room을 클릭하시면요. 원하시는 방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뭐 연구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그 다음에 Save. 하시면은 이 방이 연구실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또 위에 있는 방도 지정해 줘야겠죠. 똑같이 Create New Room 하신 다음에 네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ave, Save. 그러면 이렇게 공간 할당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방을 나누고 해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요. 저장을 안 하시면은 해당 공간이 전부 다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은 초록색 체크 버튼하고 빨간색 X 버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X 버튼 누른다면은 완전히 초기화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모르고 실수로 지웠을 때 그 X 버튼으로 누르셔가지고 완전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정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수정했다 하면은 상단에
초록색의 세이브 플로우 플랜을 클릭하셔야지만 현재 상태가 완전히 저장이 됩니다. 참고로 방을 할당하지 않으셨다면은 저장이 안 될 거예요. 방을 전부 지정을 하셔야지만 저장이 될 겁니다. 저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짜잔 이렇게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그럼 다시 플로우 플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 플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또 다시 토글 그리드를 켜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 격자 무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격자 무늬가 총 100바이 100입니다. 총에 10,000개의 칸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격자 무늬 안에서만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 크기를 격자 무늬로 해가지고 엄청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무수히 많이 다양한 방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만, 격자 무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독립된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아까처럼 드로우 웰스에 명표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아무데나 클릭 밑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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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은 여기 또 다른 방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방이 됐죠? 물론 스폿에서는 떨어져 있는 방을 클릭했을 시 순간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문이라던가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만 뭔가 좀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받고 싶다 하실 때는 복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방 지정해가지고 지정해주고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고요. 전시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시관, 세이브, 세이브. 또다시 드로우 웰스를 클릭해가지고요. 어우, 제가 모르고 빠져나왔네요. 드로우 웰스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이 보드룸이나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랑 딱딱 클릭해서 이어주면 되겠죠. 선 클릭해서 이어주고. 이 선이 계속 따라올 거예요. 이 선이 계속 따라올 때는 ESC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또 다시 연필 모양 클릭해서 여기다가 또 넓게 복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복도도 방으로 지정하라고 나오네요. 자, 그럴 경우에는 복도까지 방으로 지정되면은 굉장히 번잡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 복도까지 한 방으로 만들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을 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전시관하고 복도를 가로막는 벽이 있을 겁니다. 이 벽에 선을 클릭하고 달키를 누르시면은 짜잔 이렇게 복도하고 방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복도하고 이 전시관이 한 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간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공간이 사각형이나 뭐 육각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뾰족 피어나온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드룸하고 전시관하고 방으로 나누고 싶지만은 벽이 없는 형태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벽을 클릭하시면요. 가운데 가르고 있는 벽을 클릭하시고 옆에 오른쪽 옵션 창에 보면은 월 하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숫자 0으로 하시면은 벽이 내려가게 됩니다. 즉 방은 나눠져 있지만은 서로 투명한 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좀 넓은 공간감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벽을 내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벽 두께를 0으로 하시거나 또는 벽 높이를 0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방은 두 개로 나뉘어 있지만은 자 이렇게 갈라진 형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물론 선생님, 전시관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우 괜찮습니다. 예. 방금 그 벽을 무슨 키를 눌러서 없앴죠? 그 키를 R키였나요? 누르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써져 있는 벽이요. 네네네. 그래서 해당 가리고 있는 벽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델렉 L, 예, L이요? 델이요, 델. 아, 델. 예, 델 키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아, 딜리트인가요? 네, 딜렉트 맞습니다. 딜렉트 네. 키로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시관을 볼 때 좀 벽 때문에 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쪽 벽을 또 아까처럼 내리시면 됩니다. 또는 벽 크기를 좀 줄이거나요. 그래서
벽 크기를 좀 줄일 벽 하나를 클릭하고요.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벽 높이를 1로 하면은 좀 더 공간감을 좀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이곳이 3D 공간이고 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벽을 전부 다 사각형으로 둘러가지고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벽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 벽은 내리면은 그 참여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더 넓은 개방감 때문에 콘텐츠를 구경하거나 뭔가 서로 소통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간감 개방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싫다 그래도 벽은 무조건 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벽지를 수정할 수가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하는 벽을 하나 클릭하고요. 벽선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프론트 월 매테리얼 또는 백 월 매테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앞벽, 뒷벽 재질을 바꾸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프론트 월 매테리얼에 글래스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쪽은 글래스로 전환이 됐네요. 근데 앞벽만 바꿨으니까 뒷벽도 글래스를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쪽은 전부 다 투명한 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방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난 투명한 흰색 흰색 유리가 싫다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컬러라고 있습니다. 뭐 디퓨즈 컬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파란색을 설정하시면은 파란색 유리로도 할 수 있고요. 아, 난 초록색 필름을 얹고 싶다 하면은 초록색을 색깔하시면은 초록색 깔의 유리를 얹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론트홀 매테리얼하고 백홀 매테리얼로 뭐 다양한 재질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벽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벽 재질. 또는 디폴트로 해가지고 벽지 색깔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디폴트로 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벽지 색깔로 됩니다. 민무늬가 되는 거겠죠. 뭐 디폴트로 하셔도 되고 나는 또 뭐 이런 걸로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스톤 타일로 하고 싶다. 또는 나는 나무 느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나무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커스텀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벽지를 양옆을 바꿀 수가 있고요. 모든 벽을 이렇게 다 선택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바꾸실 때 Shift가 통합니다. 나는 참고로 이거 한 번에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벽을 두 개 다 바꿔야 되죠. 그럼 이거 하나 바꾸고 이 하나 바꾸면 완전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벽을 여러 개 선택하시고 바꾸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반영되게 되죠. 그래서 뭐 크로마키처럼 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바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닥 재질을 바꾸시려면은 바닥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전시관 바닥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전시관 바닥을 클릭하면은 짜잔 이렇게 오른쪽에 또 창이 뜹니다. 플로어 매테리얼이 이렇게 뜨죠. 플로어 매테리얼은 말 그대로 바닥 재질입니다. 뭐 카펫으로 바꾸면은 카펫 재질로 바뀌게 되고요. 나는 조금 뭐 다크우드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크우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나는 좀 스톤 재질로 하고 싶다 하면은 스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다양한 모델로요. 물론 색깔도 전부 커스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특히 모니터를 크게 부착해야 될 때는 벽을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벽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붙이고 싶다. 큰 거를 하실 때 이 벽을 클릭하시고 높이를 뭐 12 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12에서 16 정도의 높이를 사용하긴 해요. 네, 클릭하고 위에 세이브 플로어 플랜을 꼭 눌러주세요. 세이브 플로어 플랜을 누르시면 이때까지 작업한 게 짜잔 하고 저장이 됩니다. 이런 세이브 버튼은 자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때까지 한 게 싹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버튼은 쭉쭉 가끔가다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마치 작업하다가 파일 나타나는 거랑 비슷하겠죠. 자, 여기다 벽을 크게 채웠으니까는 당연히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탑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가 크기가 크면 콘텐츠도 당연히 크게 띄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또 플로프에 들어와가지고 또 고급 기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 상태에서 밖에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밖에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시면요. 화면 창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른쪽 창처럼 이렇게 나올 텐데요.
지금 아무 손도 지금 선택된 게 아니에요. 밖에 배경 아무 데나 왼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탑 컬러라고 있어요. 탑 컬러. 탑 컬러는 이 벽 가운데에 있는 이 테두리 색깔입니다. 이 윗면 색깔이라고 봐야겠죠. 이 탑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면 이 빨간색 라인으로 나오게 되죠.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꾸면은 파란색 라인이 되게 되고 이것도 뭐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원하시는 형태로 탑재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좀 어두운 것 같다 하시면은 다시 배경 아무 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앰비넌트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FF 값으로. 그러면은 방 자체가 엄청나게 밝아졌죠. 그죠? 앰비넌트 컬러를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두운 공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공간 자체를 어둡게 하고 싶으면 어둡게 하셔도 되지만은 웬만하면 이렇게 밝게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이 연구실만 어둡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연구실의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앰비넌트 컬러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검해져요. 또는 나는 사람이 없는 방은 불을 끄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원하는 방의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토매틱 라이트를 켬으로 하시면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이 꺼져 있죠. 예, 이런 형태로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나는 완전 영화관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바닥을 원하시는 방의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 라이트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너무 깜깜하게 하면 안 보이니까요. 살짝 회색으로 해줄게요. 중간 정도로요. 그다음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아바타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완전히 영화관 분위기죠. 그래서 뭔가 좀 집중돼서 디스플레이를 봐야 될 때는 이런 어두운 분위기 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둡게 하고 디스플레이도 어둡게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는 되게 밝게 나옵니다. 마치 현실 공간처럼요.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공간에 되게 밝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컨텐츠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강조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옆에는 아까 그 라이트 켬이라고 했는데 오토매틱 라이트 켬. 만약에 제가 이 방에 들어가면 불이 켜질 것이고요. 나가면은 불이 꺼집니다. 네, 절전 모드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사람이 들어와도 불이 켜지게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커서를 올려놔도 불이 켜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매틱 라이트였고요. 이번에는 전시관을 할 때 이 벽에다만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품을요. 근데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독립된 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플로어 플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드로우 월스를 클릭하시면요. 점점점 똑같이 벽이 따라오죠. 이거를 바닥에 배치하시고 ESC를 누르면은 여기 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독립된 벽을요. 다시 벽을 클릭하신 다음에 벽 두께가 1 정도라면은 좀 두꺼운 벽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런 해당 공간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표면적을 많이 늘리면은 작품을 여러 개를 많이 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짝대기 놓고 ESC, 짝대기 그리고 ESC, 짝대기 그리고 ESC 하면은 벽 두께를 한 번에 1로 하면 두껍게 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넓으면 여기다가 더 다양한 것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 스캔한 것들을 붙여야 되고 또는 PNG, GM 그런 것들을 JPG를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최대한 이런 벽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실 공간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공간 자체가 사각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육각형 공간도 있고요. 오각형 공간, 삼각형 공간 또는 뭐 되게 복잡한 구조.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 분양하는 그 분양 홍보지에 보면은 그 아파트 방 구조가 나오잖아요. 뭐 거실, 뭐 쓰리룸, 화장실 구조 이렇게 벽으로 세워져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걸 한번 똑같이 그려보는 거죠. 또는 학교에 그런 도면이 있을 겁니다. 학교 도면. 그 설계 도면이 있을 텐데 그런 공간 설계 도면을 참고하셔서 방을 만드셔도 되겠죠. 쭉쭉쭉 그리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배경이 좀 지루하잖아요. 숲이고요. 다시 빌드 모드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번엔 플로우 플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엔바이러먼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바이러먼트에 들어가면은 이게 환경인데요, 환경. 환경을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바다로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한번 화성도 같이 가보실 수도 있고요.
네. 마스 선택하면 이렇게 화성이 나오고, 뭐 달나라에도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되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합니다. 시애틀을 누르면 이 도시 분위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배경은 되게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고요. 나 깔끔하고 원한다면 스카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만 집중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참고로 이런 공간을 수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벽을 그을 때는 선과 선을 이렇게 통과는 못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경고 표시가 뜨죠. 선과 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면 절대 안 돼요. 통과돼서요. 무조건 선을 꼭지점 찍고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금방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이걸 쭉 클릭하고 이 선에 꼭지점을 찍고 다시 찍고 가니까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이 선이 찍혀 있죠.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면은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찍고 가야지만 이렇게 공간을 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꼬아볼게요. 이거를요. 되게 복잡하게요. 이거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켰다. 이것도 안 되죠. 그죠? 빨간색으로 뜨죠. 다시 이 상태가 됐으면 원상태로 복구시키면 됩니다. 이렇게요. 무조건 벽을 그릴 때는 선을 통과할 때는 선에 시점을 찍고 찍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공간 제작이었고요. 또 추가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고 지린담 넘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복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재밌는 기능인데요. 자, 플로어 플랜에서 한쪽 벽면을 좀 높게 잡아보겠습니다. 한 20 정도 벽 높이로 잡아봤고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서 다시 빌드 모드에 들어오신 다음에 로프트를 검색하시면요. 에로 FT. 로프트는 벽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복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 복층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2층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여기는 어디로 갔냐? 계단을 계단을 만드셔도 되겠지만은 여기를 공간을 클릭하면서 이렇게 순간 이동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빌드 모드에 들어오신 다음에 커스텀 보시면요.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회색 모양의 플랫폼. 플랫폼을 클릭하시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다 이렇게 쌓아올릴 수도 있어요. 쌓아올리면 이 자체가 계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 아바타가 계단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 만들면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겠죠. 2층도 만들 수 있고, 3층도 만들 수 있고, 그 복층으로 계속 쌓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3D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측면으로 또 쌓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처럼요. 뭐 빌드 콘텐츠, 뭐 빌라 콘텐츠처럼요. 그렇게 쌓아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스텀 해실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3D 가능한 선생님이 계시면은 여기는 GLB, STL, FBX, OBJ 파일이 전부 탑재가 됩니다. 커스텀 에셋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다시 여기다가 파일을 끌어다 넣으시면은 3D 모델링이 그대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이에요. 보시면은 방 이름 연구실이 있죠. 연구실의 방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연구실에 점점점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룸 세팅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방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비밀의 방 이렇게. 그러면 여기 비밀의 방으로 방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방 이름을 계속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방 이름을 지정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원하는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매뉴얼 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사님께서 소개를 드렸긴 하겠지만요.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모르시는 게 있다 하시면은 이 한글 매뉴얼, 디지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은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공유 드렸거든요. 노션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외부로 그냥 보는 웹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궁금하신 거나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실 때는 여기에서 찾아보시거나
또는 지금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죠. 거기서 질문을 주셔도 제가 언제든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까 그 2층 만들 때 무슨 명령어를 치라고 했는지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아. 해주세요. 예. 그 명령어는 아니고요. 자, 2층을 만들기 위해서 벽 높이가 일단 하나 높아야 됩니다. 벽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걸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벽 높이는 한 16, 12, 뭐 18, 20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신 다음에 빌드 모드에서 로프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쭉 보시면은 그 로프트라고 되어 있는 회색 발판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찾으시면 또 오래 걸리실 거기 때문에 로프트를 검색하시면 된다. 로프트. 아, 찾았습니다. 예. 에로 FT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실 때 벽에만 붙어요. 무조건 벽에만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높여놓은 벽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물론 이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정신없이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오늘 상당 부분 선생님들께서 다 소화하신 거라서 오늘 아마 들으셔놓고 또 내일 가면 또 잊어질 수도 있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 영상 그리고 사례 영상 금방 했던 구축 방법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자료실에 다시 탑재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은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스폿 메시지를 통해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이동호 대표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3D 기반의 이 크리에이트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소중한 역량이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해놓으시면 어떤 플랫폼을 만나더라도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